네, 정부가 710 대책을 내놓은 바가 있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다주택자 종합부동산 세율을 왕창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최고 세율을 현행 3.2%에서 6%까지 끌어올린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자 일각에서는 이거 세금 폭탄 아니냐 이런 볼멘 소리도 나왔습니다만 근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들이 전국 다 합해도 20명밖에 안 된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주장을 한 주인공이 바로 도시재생 전문가인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인데요.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떤 이야기 하는지 한번 좀 자세히 들어보죠.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알겠습니다. 진짜 20명 맞습니까, 근데? 2018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 거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네. 근데 진짜 20명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90 과표 구간 네. 94억 이상이거든요. 예. 근데 이거 뭐 저기 실제로는 뭐 한 100 몇십억 정도 될 텐데 그렇죠. 그렇게 돼야 6%를 적용을 받는 사람이 지금은 3.2%입니다. 근데 예. 20명밖에 안 되고요. 예. 실제로 여기에도 1가구 1주택자 뭐 이렇게 빼고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왜 이걸 지적을 했느냐 하면은 이번에 종부세율 강화한다면 세율을 왕창 올린 게 네. 왕창 올렸다고 자기네들은 굉장히 막 주장을 해요. 거의 2배 올렸다고. 그러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3.2에서 6%로 올리니까 굉장히 많이 올렸다고 이걸 자꾸 언론에서 좀 받아 쓰고 그러는데 네. 실제적으로는 그게 아니다. 실제로 실효가 있는 거는 얼마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제가 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료를 내놓은 거고요. 이게 기재부가 문제인 게 기재부가 맨날 이런 식으로 쇼를 좀 하는 게 저는 속상한 거예요. 이거 눈속임 아니에요, 사실은? 일종의 눈속임이죠. 물론 이제 그렇게 올리면 예. 뭐 조금은 더 효과가 있겠습니다만은 마치 전체 세율이 한 뭐 2배가 된 것처럼 실제로 낮은 구간 3억 이하나 6억까지 또 6억에서 12억 정도까지는 한 0.2에서 0.4 정도까지 요 사이에 오릅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제 이걸 가지고 굉장히 우리 많이 올렸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세금 폭탄이다. 근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은 종합부동산세를 지금 과세를 받고 있는 사람이 한 40만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인구의 0.7%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또 일가구 일주택은 많이 또 완화를 받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 안 된다고 하는 거. 그리고 특히 총액으로 따지면은 2008년부터 2018년 사이에 총액이 절반으로 깎였어요. 사람은 10만 명 정도 늘었는데 세금 징수액이 토탈 8,800억 했다가 지금 걷는 게 한 4,8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고 있는데 이걸 마치 아니 근데 이제 이거는 딱 기재부만의 문제는 아니고 작년 말에 냈던 안이 그것도 이제 종부세 강화 법안이었는데 이게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그리고 국회에서는 이제 총선이 있으니까 못 하고 이렇게 생긴 건데 이번에 사실 이런 위기와 여러분들이 좀 이제 이 집값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니까 뭐 조금 강화된 바는 있습니다. 아직도 갈 길은 멉니다. 왜 자꾸 그 의원님 말씀대로 조삼모사가 자꾸 떠오르죠? 왜 이렇게 심기가 불편해질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저거 하기 위한 건 아니고요. 네. 이거는 저는 이번에 미래통합당도 국회에서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이제 이 관련 법안 통과시키는데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그 말씀 드린 게 네.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경실련 김원동 본부장 모시고 이제 그 정부 부동산 대책을 한번 그 들여다봤는데 그때 이제 그 김원동 본부장이 지적했던 건 예를 들어서 주택을 갖고 있다가 1년 내지 2년 안에 이제 그 속칭 단타 매매하고 파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왕창 매긴다라고 하는데 그게 전체 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1, 2%밖에 안 된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거하고 종부세 뭐 예를 들어서 최고세율 6%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비슷한 겁니다. 일종의 침소봉대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과표를 보통은 이제 과표가 3억 6억 그러면 내 집이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네. 실거래가가 한 15억 정도 돼도 과표 구간 6억 미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왜 생겼냐 하면은 이명박 정부 때 또 깎아주려고 공정시장 가액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지금 현실화 시키고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2022년까지 100%가 됩니다. 문제는 이제 그 공시 가격인데 그렇죠. 공시 가격이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68%,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 53%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100%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저 경실련뿐만이 아니라 참여연대에서도 공시지가를 현실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펴시는데 예. 분명히 맞습니다. 저도 이걸 현실화해야 된다고 뭐 얘기는 하는데 예. 요거는 좀 단계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초연금이나 또 건강의료보험 이런 가액하고 다 연동이 돼 있어요. 그러면 4대 보험료나 이런 게 또 왕창 오르는 그러니까 문제가. 한 65개가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현실성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좀 예. 시간이 필요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세율만 조금 많이 올린 거죠. 근데 이거는 뭐 앞으로 좀 알겠습니다. 뭐 단중기 과제입니다. 그럼 지금 의원께서 제시한 대안이 그러면 그 종부세 과표 구간을 더 세분화해서 세분화하면 더 많이 거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 그거를 가령 제가 한 게 아니 12억에서 50억 사이로 돼 있어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한 구간이? 한 구간이 아니 50억에서 94억까지는 제가 이해를 좀 하겠어. 그런 사람 얼마 안 되니까. 근데 12억에서 저기 50억까지는 너무 이런 건 좀 잘라서 밑에 네. 사람들한테 조금 작게 받고 위에 사람들 많이 받고 하면은 솔직히 제가 제시한 세율이 기재부가 한 것보다 조금 낮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세금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걷어들이는 거로. 세금은? 네네. 윗구간에 대해서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표 구간을 조정하는 문제도 지금 좀 이번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예, 이거 하려면 지금 국회 거쳐가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그럼 이게 지금 근데 국회 안에서 얘기가 좀 잘 진행이 될까요? 기재위에서 지금 이제 일단은 민주당에서 저는 열린민주당이지만 민주당에서 일단 위기를 갖고 있고요. 어저께 김태년 원내대표를 이제 만났는데 이 과표 구간 조정도 이건 검토하셔야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굉장히 반가워하고 자료 지금 설명드리고 있고요. 예, 예. 그리고 내친 김에 제가 하나만 더 얘기 드리면 제가 낸 종부세 안에는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문제가 이제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너무 공제를 많이 해주는데 네. 이거를 공제해주는 쪽으로 가지 말고 네. 저는 세금 납부 유예 제도를 하자. 납부 유예? 네. 그러니까 지금 가장 민원이 있는 게 뭐냐면은 1가구 1주택에 면서 오래 살고 그다음에 나이가 들으니까 소득은 줄어들고 그렇죠. 실거주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좀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실현되지는 않았는데 돈이 어디서 나라고 세금 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나중에 매매가 되거나 상속이 되거나 증여가 될 때 그때. 한꺼번에 낼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거는 왜냐하면 이게 한 10년 전에 한번 검토가 된 적이 있었는데 예. 그때는 그냥 공제해 주는 쪽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이제 실현된 이익이 실현이 됐을 때 됐을 그때 때 세금 내는 걷어들이는 거죠. 거. 그러니까 조세 형평성도 구현하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도 해주는 알겠습니다. 이것도 열심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부세 얘기를 했는데 또 하나 이제 그린벨트 얘기를 여쭤본데요. 아마 우리 전문가이시니까 지금 당연하죠. 당연하죠. 제가 지금 그 부분에 지금 제가 전투 모드에 있습니다. 겸양의 말씀하셔도 되는데. 아니요, 왜냐하면 이건 전투를 해야 됩니다. 반대십니까? 아니요, 일단은 제가 이것도 일단은 제가 기재부부터 뭐라고 좀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공급 확대에 대한 무슨 안을 내놓는 건 좋아요. 근데 기재부가 이거 나서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재부가 자기네들이 환경에 대해서 합니까? 보존에 대해서 합니까? 이게 뭘 기재- 합니까? 이게 기재부 여태까지 권한 사항 종부세는 아니잖아요. 하나도 올리지도 않고 자기네들 직무 유기하다가 이제 나서 가지고 서울 환경에 필요한 이 그린벨트를 왜 이게 나서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국토부가 저는 국토부가 항상 부동산 때문에 욕을 먹지만 사실은 국토부는 기재부에서 맨날 밑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네. 환경 보존에 대한 것도 명확히 가지고 나가야지. 예. 뭐 이런 거고요. 제가 꼭 하고 싶었던 말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있습니다. 서울의 그린벨트는 실제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북쪽에만 있고 남쪽에 있는 거는 서초구하고 강남구 그다음에 뭐 내곡동, 강서구 정도. 세곡동 얘기가 나오고. 네네. 그쪽에만 서초구에 조금 남아 있는 건데 솔직히 많은 부분은 이미 이명박 서울시장과 이명박 정부가 다 털어서 예. 보금자리 주택 다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얼마 남질 않은데 지금 이거를 하면 이거는 강남에 주택을 기름을 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한 가지 하고 그다음에 그린벨트를 풀 때는 항상 토지 수용을 하기 때문에 돈이 풀립니다. 그렇죠. 이 돈이 다시 또 부동산으로 유입이 됩니다. 이런 네네. 문제가 있고 그다음 예. 세 번째가 중요한 게 다 합해봤자 얼마 안 됩니다. 한 1만 호 정도밖에 안 돼요. 5천에서 1만 호 정도밖에.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왜 이렇게 중요한 박원순 시장의 말에 의하면 서울시의 미래 자산을 이렇게 까먹으려고 그러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그 오늘 조간 보니까 지금 몇 개 지금 이야기가 나오던데 하나는 그 내곡동 세곡동일 때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 네. 여기 이제 한 신문이 보도한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어제 정경두 국방장관을 만났는데 뭐 내용이 안 나왔지만 보니까 2년 전에 검토했다가 국방부 반대로 무산이 됐던 게 태릉 골프장. 맞습니다. 군 거기 꽤 골프장. 규모가 크죠. 이거를 그러니까 그 주택 용지로 전환하고 여기 육사도 있고 네. 또 옛날 태릉 선수촌까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합하면 네. 2만 채 공급은 충분히 가능해서 이걸 추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지금 보도도 나왔던데 또 하나는 수방사에 관련 관악구에 수방사 부지가 수방사까지도 있습니까? 네네. 예. 거기까지 했는데 태릉 그쪽 선수촌 그냥 선수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예. 그쪽에 대해서는 사실은 꽤 여러 번 얘기가 됐어요. 그리고 그 부분은 솔직히는 뭐 토지 수용이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공급 효과라든가 그리고 그쪽은 위치도 그렇기 때문에 뭐 장기 공공 임대라든가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 보급이나 이런 효과는 상당히 있을 것 같아서 거기 그린벨트는 아닙니까? 그 거기는? 그린벨트 아닙니다. 아. 그건 이제 지금 이제 쓰고 있는 데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지금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공급 이제 확대라는 게 얼만큼 필요한데 그 목적을 어디에다 두느냐. 네.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일가구 일주택을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만드는 거에다 중점을 둘 거냐 아니면은 임대주택이나 그렇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 둘 그렇죠. 거냐. 그럼 저는 오히려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될 거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이나 이런 부분이 워낙 잘 발달돼 있고 해서 역세권 중심의 어떤 새로운 방안들 좀 전향적으로 정말 이렇게 공급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역세권에서 이렇게 개발 여지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지구를 가령 도시 설계 지구나 뭐 지구 단위 계획 지구를 만들어서 예. 이제 종을 좀 업그레이드 해주고 아, 거기에다가 높게 용적 져주는 거죠. 제도를 바꿔 네네. 용적률을 그렇게 하는 늘려준다 이런 식의. 방안. 제가 또 이렇게 하면 또 그쪽에 또 근데 그런 왜냐하면 이런 게 뭐냐면은요 국토부가 잘못하고 있는 게 자꾸 이렇게 핀셋을 하려고 그러는데 네. 지금은 저금리에다가 여러 가지 이게 많은 게 흘러다니기 때문에 좀 보편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거로 그렇죠.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시중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딱 있냐면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그게 어려우면 도심 재개발 재건축을 허용해 주라. 네. 딱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런 식으로 막그 얘기를 몰아가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그럼 거죠. 도심 재개발 재건축도 안 된다 이런 입장이죠. 아니요, 안 되는 건 아니죠, 당연히. 근데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네. 솔직히 뭐 뉴타운 때 광풍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 재건축 너무 빨리 이걸 풀어주면은 네. 특히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좋은 강남권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또 기름 정도 붓는 게 아니라 핵폭탄을 터트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세금 체제와 그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전세 시장에 대한 안정, 뭐 집값 안정, 그리고 앞으로 보유세가 확대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게 좀 갖춰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개발 이익에 대한 환수 네. 이런 거를 갖추고 난 다음에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알겠습니다. 봅니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네. 이 질문을 드려야 되겠어요. 지금 그 소속 상임위가 법사위이시죠? 네, 법사위에도 폭탄이요. 또 이쪽에 부동산에도 폭탄 아주 좋겠습니다. 아니 뭐 법사위원께서 이렇게 부동산 말씀하시니까 아, 그 지금 그 최강욱 대표는 지금 국토교통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한때 이제 그 상임위 배정 뒤에 나왔던 시나리오가 이 두 분이 맞바꾸는 거 아니냐 어느 타이밍에 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새는 서로 쪽집게 가야 하면서 전사로 키우고 있고요. 아, 서로 과해주고 있습니까? 과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네. 어느 시점이 되면 네. 역시 전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뭐 그런 상임위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두 분이 맞바꾸려고 해도 네. 지금 비교섭단체이기 때문에 그냥 두 분의 의지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제가 신청을 하고 국회의장께서 오케이를 해주셔야 합니다. 아, 의장이 허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그렇습니다. 아, 네. 근데 언젠가는 그렇게 추진할 생각이신 거고요. 언젠가가 빠른 시일을 바랍니다만은 열심히 그때까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법사위는 하여튼 네. 굉장히 이상한 나라고 예. 굉장히 좀 웃기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네. 제가 그쪽도 뭐 열심히 비법조인으로 열심히 문제 제기하고 언제 한번 있습니다. 시간 되면 따로 모셔갖고 슬기로운 법사위 생활에 대해서 맞습니다. 한번 여쭤보도록 맞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까요? 예,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의원이었습니다. 네, 네.